2006년 회계사 2차 41회 원가회계 문제 2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간접원가 배부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간접원가 배부와 의사결정과의 관계, 의사결정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간접원가 배부의 문제점 해소 방안을 설명합니다. 회계캠프 채널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회계 분야의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설명하는데, 이 영상자료는 온 에어 스튜디오의 인공지능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네이버의 클로버 더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회계사 2차 41회 원가회계 과목에서는 문제 1번부터 문제 6번까지 6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서 한 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5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보통 수준과 중요 수준의 문제로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히 파악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시험 문제는 출제 문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제 분야와 다른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2006년도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문제 6번은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핵심 주제인 유인보상제도에 관한 문제로, 이 문제는 출제 분야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회계사 2차 원가회계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를 목차별로 분류한 자료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문제 2번은 간접원가 배부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간접원가 배부와 의사결정과의 관계, 의사결정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간접원가 배부의 문제점 해소 방안을 설명합니다. 주한강은 선박을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선박의 제조원가는 재료비와 고정원가인 제조간접원가로 구성됩니다. 이 회사는 제조간접원가를 정상원가 계산과 실제원가 계산에 의해 제품에 배부합니다. 이 회사는 판매 담당자의 성과를 매출 총 이익으로 평가하는데, 여기에서는 제조간접원가 배부 방법별로 선박에 대한 외부 고객의 주문에 대한 수락 또는 기각 여부를 분석하고 판매 담당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고객 주문의 수락 또는 기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고정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토대로 한 주문 수락 여부의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설명합니다. 물음 1번에서는 선박 5대에 배부된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분석합니다. 이 회사는 정상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데, 연초에 설정한 고정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56,000원이고 기대조업도는 800대입니다. 따라서 한 대당 고정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70원이기 때문에 선박 5척에 배부될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350원입니다. 물음 2번에서는 정상원가 계산에 의하여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를 토대로 부문책임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부문책임자의 의사결정과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을 비교합니다. 2006년도의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56,000원이고 기대조업도는 700대이기 때문에 2006년도의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80원입니다. 선박 한 대당 재료비는 20원이기 때문에 재료비 20원에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80원을 합기한 선박 한 대당 제조원가는 100원입니다. 판매 담당자는 외부 고객으로부터 3건의 주문을 수주하였는데 주문 수주 여부는 판매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판매 담당자의 성과는 매출 총 이익으로 평가하고 매출 총 이익의 10%를 보너스로 받습니다. 외부 고객의 주문가액은 각각 103원, 101원, 99원이기 때문에 고객별 매출 총 이익은 각각 3원, 1원, 마이너스 1원이고 여기에 10%를 곱한 판매 담당자의 보너스는 각각 0.3원, 0.1원, 마이너스 0.1원입니다. 따라서 판매 담당자는 고객 주문 중에서 1호 주문과 2호 주문은 수락하지만 3호 주문에 대해서는 기각합니다. 반면 회사 차원에서는 선박 수주 여부를 결정할 때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한 공원이익에 의하여 분석합니다. 따라서 고객 주문에 대한 공원이익은 고객별 매출액에서 변동원가인 재료비 20원을 차감하여 각각 83원, 81원, 79원이기 때문에 모두 주문을 수락합니다. 고객 주문 중에서 1호 주문과 2호 주문은 의사결정 결과가 일치하지만 3호 주문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음 3번에서는 부문책임자의 의사결정과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이 상이한 이유를 제조간접원가 배부 방법의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한 공원이익을 기준으로 주문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부문 책임자의 성과를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 총이익으로 평가할 때에는 공원이익에는 포함되지 못한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평가 기준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목표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물음 4번에서는 위험에 대한 태도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 회사는 실제 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조 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데 제조 간접원가는 56,000원이고 실제 생산량이 700개일 가능성은 50%, 652개일 가능성은 50%로 평가합니다. 실제 조업도에 대한 실제 배부율은 각각 80원과 85.89원이고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평균 또는 기대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은 82.84원입니다. 따라서 재료비 20원에 기대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 82.94원을 합계한 기대 제조원가는 102.94원이고 고객별 주문 가격에서 기대 제조원가를 차감한 기대 매출 총이익은 각각 0.055원, 마이너스 1.945원, 마이너스 3.945원이고 매출 총이익의 10%를 곱한 보너스는 각각 0.006원, 나머지는 음수입니다. 판매 담당자는 위험 중립형이기 때문에 기대 보너스와 기대 보너스에 대한 효용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판매 담당자는 1호 주문만 수락합니다. 반면 회사 차원에서는 매출액에서 변동원가인 재료비를 차감한 공원이익이 여전히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주문을 수락합니다. 물음 5번에서는 위험 회피형에 대한 의사결정을 분석합니다.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중립형의 경우에는 특정 값에 대한 효용이 기대 효용과 일치하여 효용함수가 선형인 의사결정자이고 위험 회피형은 특정 값에 대한 효용이 위험이 내포된 기대 효용보다 높아서 효용함수가 불록한 의사결정자입니다. 반면 위험 추구형 또는 위험 선호형은 특정 값에 대한 효용이 위험이 내포된 기대 효용보다 낮아서 효용함수가 오목한 의사결정자입니다. 1호 주문의 상여금은 2.357원이고 이를 효용함수로 전환한 효용은 2.356인데 기각하였을 때의 효용은 루트 5인 2.236이기 때문에 1호 주문을 수락합니다. 나머지 주문은 기각하였을 때의 효용보다 낮기 때문에 기각합니다. 물음 6번은 고정 인력 및 설비 등 유휴 설비 및 인력의 활용도 최고 방안을 설명합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인 실제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발생과 무관한 조업도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제품에 배부하여 제조 원가가 왜곡되었고 왜곡된 제품 원가를 토대로 의사결정함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관련된 의사결정 시에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포함되지 않은 공원이익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과평가 시에도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 기준 경영에 의하여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부가가치 원가와 비부가가치 원가로 분류하고 부가가치 원가는 능률을 개선하고 비부가가치 원가는 축소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